그 순간을 눈치챈 적 있나요?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미묘하게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바뀌는 그 순간 말이에요. 그의 눈빛에 타오르던 불꽃, 한때는 활활 타올랐던 그 불이 이제는 집안의 촛불처럼 잔잔하고 거의 무심한 불빛으로 바뀌는 그 순간, 열정적인 추격, 짜릿한 조춤, 정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조용하고 예측 가능한 공존으로 대체된 그때, 그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요. 더 이상 놀라게 해주지 않아요.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아요. 이제는 당신의 미소를 얻기 위해 애쓰지도 않아요. 그저 당연히 당신이 웃어줄 거라고 생각하죠. 당신의 관심을 구하지도 않아요. 당신의 관심이 늘 자신에게 쏟아지는 게 익숙해져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한때 그의 노력으로 울려 퍼지던 음악이 사라진 이 귀를 찢는 침묵 속에서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당신은 머릿속에서 모든 장면을 되감기 시작해요. 내가 덜 흥미로워진 걸까? 살이 쪘나?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당신은 분석하기 시작하고 내면 깊숙이 파고들어 결함이나 균열, 마법이 사라진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주변 세상은 수백 가지의 어리석고 피상적인 답변들로 당신을 폭격하죠. 세게 굴어봐. 질투하게 만들어. 침대에서 놀라게 해줘. 하지만 이 모든 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훨씬 더 깊은 상처에 붙이는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그가 노력을 멈춘 이유는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거든요. 그건 당신이 옳다고 믿었던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화려한 잡지에서는 절대 다루지 않지만 당신의 영혼이 속삭이는 바로 그 첫 번째 근본적인 여성의 실수를 저질렀어요. 당신은 그에게 IT를 줬어요. 여기서 IT는 당신의 몸도, 당신의 관심도, 당신의 돈도 아니에요. IT는 훨씬 더 가치 있고 미숙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예요. 그리고 그걸 내어주는 순간 당신도 모르게 그가 당신을 쫓고 싶어하는 욕망에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는 거죠. 당신의 한없는 가용성으로 그의 불꽃을 꺼버리는 거예요. 칼 융은 한 번 이렇게 말했죠. 관계의 시작에서 남자는 여자에게 반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아니마, 즉 내면의 이상화된 여성상을 투영한 것에 반하게 되는 거죠. 그는 그녀 안에서 신비로움, 여신, 그리고 자신이 발견해야 할 미지의 영역을 봅니다. 그의 남성적 본질, 사냥꾼이자 정복자, 탐험가로서의 본능이 모두 깨어나 그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는 그녀를 해독하고 이해하고 정복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바로 이 쫓는 과정, 이 노력, 이 갈망 속에 그의 열정이 살아 있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탐험되지 않은 땅이 스스로 모든 지도를 내어주고 모든 보물을 드러내며 여기 있어, 가져가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탐험은 끝났습니다. 모험은 완성되었습니다. 그의 에너지를 불태웠던 신비로움은 사라져버렸죠. 그게 바로 IT입니다. IT란 당신의 내면 세계를 너무 이르게 완전히 내어주는 것을 말해요. 그를 잃을까 두려워서 너무나 큰 사랑 때문에 혹은 어릴 때부터 배운 착한 여자 패턴 때문에 당신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주기로 결정하는 거죠. 당신은 그에게 모든 상처, 모든 두려움, 모든 꿈을 다 열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를 당신 우주의 중심으로 만들어버리죠. 당신의 기분은 그의 전화 한 통에 좌우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모든 계획은 그의 일정에 맞춰 돌아가요.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당신의 취미도 포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탐험하고 싶어 했던 독립적이고 자급자족하며 신비로운 우주였던 당신은 사라지고 이제는 그의 삶을 도는 편리하고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한 행성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영혼에 대한 완전하고 무제한적인 접근권을 주고 바로 그 순간 역설적으로 그는 그 영혼에 대한 흥미를 잃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남자는 본능적으로 쉽게 얻는 것에는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이 힘들게 쟁취한 트로피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을 증명하려는 마음에 스스로 자신의 트로피를 받침대에서 내려 그의 발 앞에 내놓았고, 이제는 왜 그가 더 이상 그 받침대를 경외심과 감탄으로 바라보지 않는지 궁금해하죠. 그의 잘못도 당신의 잘못도 아니에요. 우리를 지배하는 무의식적인 과정의 비극일 뿐이죠. 그가 노력하는 걸 멈추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저 할 수 없을 뿐이죠. 당신은 그의 노력에 필요한 연료, 즉 신비로움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가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경계가 없고 언제든지 손에 닿으며 자신이 더 나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능동적이 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것에는 가치를 둘 수 없을 뿐이에요. 당신은 자신을 모두 내어줌으로써 그에게 당신이 얼마나 그를 필요로 하는지 보여주고, 이것이 두 사람의 유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삶, 당신의 관심사, 당신의 내면 세계, 이 모든 것이 그보다 덜 소중하다는 걸 그에게 보여준 셈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실에 동의했죠. 그는 더 이상 당신을 정복할 가치가 있는 독립적이고 온전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신뢰할 수 있고 따뜻하며 편리한 자원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자원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원은 이용되는 거죠. 아마 지금 이 말을 듣는 게 아플 수도 있어요. 아마 당신의 모든 내면이 거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랑이란 이런 거라고 생각하죠.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합병이에요. 이건 자기 소멸이에요. 융이 말했듯이 자신의 자아를 내어주는 항복이죠. 진정한 성숙한 사랑은 두 개의 온전하고 독립적인 우주가 함께하기로 선택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별과 그 위성 사이에서는 불가능하죠. 만약 그가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당신이 위성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요? 당신은 그에게 당신만의 소중하고 독특하며 주권적인 온전함, 즉 나자아를 내어준 건가요? 만약 답이 예라면 절망하지 마세요. 내어준 것은 다시 되찾을 수 있고, 자신을 되찾는 이 여정이야말로 여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흥미진진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바로 이 과정이 그의 열정을 다시 불붙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의 조건에서 말이죠. 이제 이 역동의 핵심을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여성이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 때 남성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즉,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그 실수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가 좋은 사람이다 혹은 나쁜 사람이다 라는 일반적인 논리를 버려야 합니다. 정신, 특히 관계에서의 남성의 정신은 도덕성과는 거리가 먼 법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그것은 에너지, 본능, 그리고 원형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칼 융은 남성 원리, 즉 아니무스를 행동, 관통, 구조화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성 에너지는 도전을 원합니다. 목표, 해결해야 할 문제, 점령해야 할 요새가 필요하죠. 이것은 원시적인 마초 근성이 아닙니다. 이건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여성이 자신을 신비로움, 완전함, 자족적이고 자신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보여줄 때 그녀는 남성에게 이상적인 도전이 됩니다. 그의 아니무스가 활성화됩니다. 그는 그녀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녀의 세계에 들어가며 그녀의 신비를 해독하고 싶어집니다. 그는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노력들, 데이트, 선물, 밤늦게까지의 대화, 도움 등은 모두 이 새로운 매혹적인 영역을 탐험하고 정복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의 에너지는 그녀를 향해 흐릅니다. 왜냐하면 긴장이 있기 때문이죠. 극복해야 할 경계가 존재합니다. 이제 여성이 가장 좋은 의도로 이 경계를 없앤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녀는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정복할 필요 없어요. 나는 이미 당신의 것이에요. 내 신비를 풀 필요도 없어요. 지금 당장 다 말해줄게요. 장애물을 극복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직접 당신 앞에서 다 치워줄게요. 본질적으로 그녀는 그의 아니무스를 거세해버립니다. 그녀는 그에게 과제를 빼앗아갑니다.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꿈을 꾸던 등반가가 갑자기 산이 스스로 그에게 내려와
그의 발밑에 누워버린 상황과 같습니다. 그는 무엇을 느낄까요? 처음에는 아마 안도감을 느끼겠지만 곧 지루함과 실망, 그리고 공허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의 위대한 사명은 취소되었습니다. 남자가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노력의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는 멈추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해버린 그는 승리한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남성의 심리는 종종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길을 잃습니다. 그 심리는 이루어가는 상태에서 활기를 얻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한 번에 주면 그는 성취하는 모드에서 소유하는 모드로 전환되고 이 상태에서는 그의 에너지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는 긴장을 풀게 됩니다. 그는 수동적으로 변합니다. 그는 당신을 자신의 소유물로 사랑스럽고 소중하지만 이미 다 탐험했고 더 이상 노력이 필요 없는 존재로 바라봅니다. 게다가 융이 그림자라고 불렀던 것과 관련된 더 미묘하고 파괴적인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에게는 자신의 수동성, 불안, 의존성이 그림자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성이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며 모든 욕구를 미리 파악하고 그를 온전히 보살피기 시작하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가 자신의 힘과 책임감을 보여줄 기회를 빼앗게 됩니다. 그녀는 의도치 않게 그의 그림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두려워하던 바로 그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그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는 이 짜증을 그녀에게 투사합니다. 그녀의 완전한 헌신은 그를 숨막히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모든 것을 쏟는 보살핌은 통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녀의 사랑은 비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녀의 완벽함에 갇힌 느낌을 받고 유일한 반항의 방법, 유일하게 자율성을 되찾는 방법은 수동적인 저항뿐입니다. 그는 그녀가 기대하는 일을 그만두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서툴게 외치는 방식입니다. 숨 좀 쉬게 해줘. 공간을 줘.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해줘. 다시 남자가 되게 해줘. 그리고 여기서 여자는 두 번째 실수를 저지릅니다. 첫 번째 실수에서 파생된 것이죠. 그의 무기력함을 보고 그녀는 더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보살핌과 헌신, 사랑을 2배, 3배로 늘립니다. 그녀는 다시 그의 관심을 얻으려고 애쓰지만 이것은 오히려 올가미를 더 조입니다. 그녀가 더 노력할수록 그는 더 멀어집니다. 그녀가 더 많이 줄수록 그는 그것을 덜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잔인하고 무자비한 소용돌이로 실망과 원망의 나락으로 이끕니다. 자신을 완전히 내어준 여자는 그의 약함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그는 그 거울을 보고 싶지 않아 외면합니다. 그는 자신의 강함을 비추는 반영을 원하고 그러기 위해 다시금 신비로움이 필요해집니다. 그는 다시 한번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완전히 자기 것이 아닌 주로 자기 자신에게 속한 여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세요. 그는 악당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무의식적인 본능에 우리에 갇힌 남자일 뿐이고 당신은 사랑이라는 이유로 그에게 이 우리 열쇠를 건네주고 그를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그곳이 집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이제 그는 이 아늑한 집에 앉아 사냥꾼이 될 수 있었던 야생의 숲을 그리워합니다. 그가 더 이상 시도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그에게 사냥할 기회 자체를 빼앗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를 정복자에서 매일 똑같고 이미 지겨운 당신의 한없는 사랑이라는 작물을 수확하는 농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세계를 다시 야생의 미지의 숲으로 되돌려 놓지 않는 한 그는 계속해서 현관에 앉아 무기력하게 허공만 바라볼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당신의 여정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친구나 어머니에게는 거의 설명할 수 없는 조용하고 지치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남자가 있고 그는 당신 곁에 있으며 떠나지 않지만 그의 존재는 마치 부재처럼 느껴집니다. 한때 존재했던 열정에 대한 환상통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는 전화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머리 스타일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당신과의 저녁보다 친구들과의 저녁을 더 선호했습니다. 당신은 그를 변명해줍니다. 그는 피곤하고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요. 당신의 정신은 끔찍한 진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합니다. 관계의 역학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이 하나의 패턴이 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계획을 당신이 먼저 제안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주말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는 사람도 당신입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찾는 것도 당신입니다. 침대에서 다시 불꽃을 일으키려고 애쓰는 것도 당신입니다. 당신은 뮤즈에서 엔터테이너로 변해갑니다. 이 관계를 위해 애쓰는 건 당신뿐이고 그는 그저 그 안에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얻으려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그가 당신을 쫓아다녔을 때의 당신, 즐겁고 가볍고 빛나던 모습을 떠올리며 그 모습을 다시 꺼내보려고 합니다. 슬플 때조차 농담을 건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어도 완벽하게 꾸밉니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완벽한 안락함을 제공하며 세상에서 가장 이해심 많고 가장 편하고 가장 수능적인 여자가 됩니다. 그가 알아주고 고마워하고 다시 노력해주길 간절히 바라며 당신의 삶을 그의 봉사로 바꿉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더 많이 할수록 그는 더 적게 알아챕니다. 당신의 노력은 당연한 것이 되고 배경이 되며 그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당신은 그에게 아무런 투자도 필요 없는 위로의 원천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당신은 기능적인 존재, 마치 가장 좋아하는 소파처럼 되어버립니다. 편안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아무도 소파에게 세레나데를 부르거나 꽃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당신은 자신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욕구, 취미, 친구들 모두가 배경으로 사라집니다. 당신은 대기 모드로 살아갑니다. 그의 전화, 그의 기분, 그의 인정을 기다리면서요. 한때 당신의 내면의 중심이었던 자존감은 이제 완전히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가 기분이 좋으면 당신도 행복합니다. 그가 차가우면 당신의 세상은 무너집니다. 당신은 가장 심각한 감정적 의존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당신이 스스로 내면의 열쇠를 그에게 넘겨줌으로써 만든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 자신과의 연결 상실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당신의 자아는 그의 존재와 완전히 합쳐져서 그가 없으면 살아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의 저자가 아니고 그의 인생 속 등장인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느껴집니다. 남자는 아무리 둔감한 사람이라도 미묘하고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당신 안에 이 상실을 감지합니다. 그는 당신이 비어버렸다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내면의 충만함, 신비로움, 그리고 한때 그를 끌어당겼던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투명해져 버렸고 맑은 유리를 들여다보는 건 흥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어두운 단계, 원망이 찾아옵니다. 귀를 먹먹하게 하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원망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너에게 모든 걸 줬어. 내 젊음, 내 에너지, 내 영혼을. 그런데 너는? 당신은 그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눈빛으로 조용히, 그 다음에는 말로.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희생에 대한 대가를 청구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의 안락함을 위해 자발적으로 재단에 바친 것에 대해 감사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부부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됩니다. 그는 당신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그에게는 편안하고 사랑스러운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에게 도대체 뭐가 더 부족할 수 있을까요? 그는 당신의 희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오직 당신의 비난만을 봅니다. 그는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하고 마음을 닫으며 당신과의 간극은 넘을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당신은 사랑을 원했지만 전쟁을 얻었습니다. 이 전쟁엔 승자가 없습니다. 이미 두 사람 모두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두 사람을 이어주던 마법을 잃어버렸고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실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실수였지만 결국 사랑을 파괴하게 된 실수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영혼을 지킬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전에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영혼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내주었습니다. 당신은 그가 동맹으로 온 것인지 원하는 것을 얻고 폐허로 남길 정복자로 온 것인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당신의 요새를 열어주었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고통, 이 공허함은 그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공간은 오직 당신만이 가져야 할 자존감을 내어줌으로써 당신 스스로가 내면에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가장 어두운 순간, 이 절망의 심연 속에 탈출구가 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려야만 비로소 가장 강력한 동기를 얻어 하나씩 자신을 찾아내고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바닥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은 지치고 원망스럽고 실망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걸 시도해봤습니다. 착하게 굴고 편리하게 굴고 이해하려 하고 열정적으로 대했습니다.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관심하고 당신은 여전히 불행합니다.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더 이상 노력할 힘조차 남지 않았을 때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또 다른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가 떠나면 어쩌지? 라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자아의 목소리도 아닙니다. 나는 완벽해야 해 라는 목소리도 아니죠. 당신은 아주 조용하고 거의 들리지 않는 당신 영혼의 속삭임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묻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너는 어디 있니? 너의 욕망은 어디에 있지? 그와 상관없는 너의 꿈은 어디에 있니? 그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는 너의 기쁨은 어디에 있지? 그와 만나기 전 그가 그렇게 매력을 느꼈던 너의 삶은 어디에 있니? 그리고 당신은 공포에 휩싸여 깨닫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당신은 로가 없어졌습니다. 당신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야말로 깨어남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따뜻하지만 숨막히는 고치에서 자신을 찢어내는 것과 같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신을 되찾는 길은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행동, 즉 그에게서 자신에게로 초점을 옮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게임이 아닙니다. 그를 질투하게 만들기 위한 조작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중심을 되찾는 깊고 존재론적인 과정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너무나도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내면, 세계의 열쇠들을 다시 하나씩 되찾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그의 전화를 기다리는 걸 멈추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그의 계획에 맞춰 주말을 보내는 걸 그만두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도예, 프랑스어, 복싱 같은 수업에 등록합니다. 그에게 오늘 저녁은 어떻게 보낼까? 라고 묻는 대신 자기야, 오늘 밤은 내가 꼭 필요해서 혼자 극장에 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울 거예요. 당신의 의존적인 부분이 그가 기분 나빠할 거야. 날 떠날 거야. 내가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야. 라고 소리칠 겁니다. 그래요. 그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가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에게 익숙하고 편리했던 질서를 깨트리고 있기 때문이죠. 소파가 갑자기 일어나 방을 나가버린 것과 같아요. 이런 변화는 불편함을 주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미로 채우기 시작할 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먼저 당신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게 됩니다. 에너지와 쉴새, 그리고 생기가
다시 당신 안에 깃듭니다. 도예 수업을 마치고 반짝이는 눈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안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의 최신작이 아닌 친구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목: 당신은 다시 한번 융이 말한 내면의 충만함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무엇보다도 스스로에게 흥미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적인 거리를 만듭니다. 이제 당신은 24시간 내내 항상 대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만의 삶, 당신만의 신비, 그리고 그가 자동으로 접근할 수 없는 당신만의 공간이 생깁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미지의 영역이 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냥 손을 뻗어 당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는 다시 허락을 구해야 하고 그 자격을 얻어야 하며 당신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무너뜨렸던 그 경계를 다시 세우는 순간 그의 무의식은 강력한 신호를 받게 됩니다. 상실의 위협입니다. 그는 당신이 그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의 존재가 당신의 기쁨의 유일한 원천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당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의 사냥꾼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을 바라보며 더 이상 익숙한 착한 소녀가 아니라 새롭고 낯설며 매혹적인 여성을 보게 됩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왜 저렇게 신비롭게 미소를 짓는 거지? 그의 아니무스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그는 다시 당신을 해독하고 싶어하고 정복하고 쫓고 싶어집니다. 그는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가 당신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는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수준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나는 뭘 얻지? 라는 유치한 게임에서 두 명의 강하고 자립적인 성인 사이의 성숙한 파트너십으로의 전환입니다. 이 길은 빠르지 않습니다. 좌절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편리한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순간들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당신 자신, 당신의 관심, 당신의 욕망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새로운 온전한 자아의 토대에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힘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을 되찾은 후에 그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더 이상 그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편리한 당신과만 함께할 수 있었던 남자는 진짜 당신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고 그것 또한 당신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찾은 여성은 다시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관계에 안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를 탓하지 마세요. 자신을 탓하지도 마세요. 이 상황에 감사하세요. 이건 벌이 아니에요. 이건 선물이에요. 이건 당신의 영혼이 가장 중요한 여정, 바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이 페이지를 닫고 휴대폰을 끄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그리고 그걸 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주변 세상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는지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저 거울이니까요. 그리고 거울의 여왕이 비치면 아무도 그녀를 하인처럼 대할 수 없어요. 이제 당신은 이 새로운 현실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제의 당신이 아니에요. 당신은 자신의 힘, 자신의 자율성을 맛보았어요. 당신은 실수가 사랑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랑의 형태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당신은 결핍에서, 두려움에서, 공허함을 채우고 싶은 욕구에서 사랑했어요. 이제 당신은 풍요로움에서, 충만함에서, 온전함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이제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변화는 결코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어요. 자신의 중심을 되찾은 여성의 에너지는 주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영혼의 물리학이에요. 당신이 더 이상 세상에 나는 차원이야. 나를 이용해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세상도 더 이상 당신에게 소비자들을 보내지 않아요.
이제 당신의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성장입니다. 당신의 변화를 보고 당신의 새로운 힘과 거리감을 느끼면서 그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 최고의 모습을 깨울 거예요. 그는 자신이 잃게 될 것이 단순히 편리한 파트너가 아니라 놀라운 여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당신의 수준에 맞게 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는 다시 노력하기 시작할 텐데 이번에는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일 거예요. 그는 이제 저녁은 어디 있어? 가 아니라 당신의 꿈은 뭐야? 라고 묻기 시작할 거예요. 그는 당신을 하나의 역할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들어가던 관계를 두 명의 동등한 파트너가 이루는 깊고 성숙한 연합으로 변화시키는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은 남자에게 내면의 중심과 성장 가능성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길, 저항의 길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남자가 내적으로 약하고 그의 자존감이 오직 당신이 그에게 의존하는 데에만 기반했다면 당신의 강함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모든 두려움과 콤플렉스를 더욱 두드러지게 할 거예요. 그는 성장할 수도 없고 성장하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겁니다. 대신 그는 당신을 예전의 편리한 상태로 되돌리려고 할 거예요. 그는 조종하려 들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거예요. 너는 너 자신만 생각해. 그는 당신의 죄책감에 호소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넌 나가서 즐기려고만 해. 그는 심지어 이별을 운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당신의 의지를 꺾고 다시 예측 가능하고 순종적인 동반자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의 가장 큰 시험입니다. 만약 당신이 굴복하고 두려워서 다시 착한 소녀의 감옥으로 돌아간다면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될 것이고 훨씬 더 나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다시 갇힌 삶은 2배로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굳건히 버티고 침착하게 그래, 나는 나 자신을 생각해. 아무도 나를 대신해 주지 않으니까. 그래, 나는 즐거움을 누릴 자격이 있으니 나가서 놀아. 내 행복은 내 책임이고 내 행복은 내 책임이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관계는 끝나게 되겠지만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해방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의 약한 모습만을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온전하고 빛나는 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게 될 거예요. 자신을 되찾은 여성은 피상적인 관계의 시스템에 위협이 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영혼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외롭게 만드는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차라리 혼자 있기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 즉 진정한 분열되지 않은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성은 완전히 다른 에너지, 즉 자기 가치를 아는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자기 가치는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무례함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미 없는 모임 대신 조용히 책과 함께 보내는 저녁입니다. 누군가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관심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에너지로 가득 차면 당신은 자석이 되지만 전혀 다른 유형의 남성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편리한 엄마나 하인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동등한 존재를 찾는 사람, 스스로 온전한 개인이며 결핍을 채울 반쪽이 아니라 함께 새로운 은하계를 만들어갈 또 다른 우주를 찾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성의 첫 번째 실수는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단일 뿐이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법은 근본적인 자기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가 나를 소중하게 여길까? 라는 질문을 멈추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시작하세요. 그를 붙잡으려고 애쓰는 방법을 찾는 걸 멈추세요.
당신 스스로도 도망치고 싶지 않을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세요. 기억하세요. 그가 노력을 멈춘 건 당신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가 노력을 멈춘 건 당신이 스스로의 가장 큰 가치가 되는 걸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 지위를 다시 당신 자신에게 되찾아 주세요. 당신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관심사가 되세요. 그에게 아낌없이 쏟았던 모든 관심과 다정함, 에너지를 이제는 자신에게 주세요. 그러면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당신은 다시 당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남자를 되찾게 되거나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것, 바로 자신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찾은 여자는 결코 진정으로 외롭지 않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최고의 동반자와 함께하니까요. 이 메시지가 당신 영혼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안에서 당신 자신과 아픔, 희망을 알아보았다면 이 깨달음을 잊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에요. 이건 당신 안에서 싹틀 수 있는 씨앗이고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이에요. 이 영상을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저장하세요. 당신의 힘을 상기시키는 의미로 이 영상을,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한 여성에게 공유해 주세요. 자매, 친구, 동료, 누구라도 좋아요. 어쩌면 바로 이 말들이 그녀를 어둠에서 이끌어내는 영혼의 속삭임이 될지도 몰라요. 댓글에 가치라는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당신이 이 영상의 핵심을 이해했다는 걸 제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댓글을 읽는 다른 여성들도 우리처럼 자신을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볼 수 있도록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선언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기서는 어떻게 남에게 맞추는 사람이 될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진짜 나로 살아갈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진실과 힘, 그리고 온전함을 한 걸음씩 영상 하나하나를 통해 되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이야말로 싸울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서요.